관청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청나라에 대항하다가 처참하게 살해당한 한족의 시체였죠. 우리의 주인공 유덕이 한마디를 내뱉는데 청나라 관리에게 바로 걸려버렸습니다. 다행히 유덕은 동네 어르신 덕분에 목숨을 건집니다. 갑자기 자기소개를 해버립니다. 유덕은 억울한 마음에 훈장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훈장님을 통해서 청나라에 저항하는 단체에 가입하게 되지요. 유덕의 집안은 건어물을 파는 집안이었고 유덕은 건어물 속에 몰래 물건을 숨겨서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발각이 되지요. 유덕의 가게로 청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의 희생으로 유덕은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당사묘는 도망치는 유덕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유덕은 간신히 당사묘의 추적에서 벗어나게 되죠. 유덕은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소림사에 가려고 합니다. 무술을 배워서 가족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심하게 다쳐서 도저히 산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유덕의 딱한 사정을 본 가게 주인은 번뜩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유덕은 음식 바구니에 숨어서 소림사에 도착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린 유덕은 이름을 삼덕으로 바꾸고 소림사의 제자가 되죠. 이제부터 삼덕은 소림 35방의 무술을 하나씩 익히기 시작합니다. 제1방은 경공수를 익히기 위한 관문입니다. 저 다리를 건너가는 것이죠. 이까짓 것 바로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옷을 말리고 들어갔더니 이미 음식은 전부 바닥에 났네요. 일방의 주지스님은 아까 삼덕이 빠진 나무 다리에서 밥을 줍니다. 밥 먹기 무척 힘이 드네요. 삼덕은 홀로 밤을 지새우며 연습을 시작합니다. 삼덕은 멋지게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묶어놨던 통나무를 죄다 분리시킨 겁니다. 일방 주지스님이 제자들에게 힌트를 줍니다. 삼덕은 또다시 밤을 새가며 연습에 몰두합니다. 빠지고 아무리 빠져도 삼덕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삼덕은 제1방을 통과하게 되죠. 제2방은 팔힘을 키우는 관문입니다. 팔뚝에 칼을 찬 채 양손에 물이 가득 찬 물통을 들어서 옮기는 것이죠. 조금만 실수해도 팔뚝에 찬 칼에 찔리게 되는 독한 관문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아슬아슬합니다. 어느새 삼덕은 동료의 실수도 도와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아예 뛰어다니네요. 삼덕은 제2방을 통과합니다. 제3방은 소나기 힘을 키우는 관문입니다. 엄청나게 기다란 대나무 끝에 달린 추로 종을 쳐야만 하는 관문이죠. 开始 3방 주지스님의 목탁에 맞춰 종을 쳐야만 합니다. 대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어느새 삼덕은 엄청난 완력을 키우게 됩니다. 삼덕은 제3방을 통과합니다. 제4방은 눈의 힘을 키우는 관문입니다. 练武的人一定要目力灵快。 오로지 눈동자만 움직일 뿐 잠시라도 정신이 흐트러져서 머리가 움직이게 되면 얼굴 양쪽에서 타고 있는 나뭇가지에 화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삼덕은 다시 정신을 집중합니다. 삼덕은 강력한 눈의 힘을 갖게 되죠. 제5방은 두력, 그러니까 머리의 힘을 키우는 관문입니다. 이마로 돌같이 단단한 모래주머니를 계속 쳐야만 하는 겁니다. 머리가 흔들리니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력은 기초체력 연마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여길 통과해야 본격적으로 무술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三德，头为六阳之首，如果你练成了头力，就可以开始练拳脚兵器了。 삼덕은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결국 삼덕은 강력한 머리 힘을 갖게 되죠. 기초체력 연마가 끝난 삼덕은 본격적으로 무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팔을 사용하는 무술을 연마합니다. 이번엔 다리를 사용하는 무술입니다. 이제부터는 무기를 사용하는 무술입니다. 가장 먼저 검술부터 연마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봉술입니다. 봉술 연마 과정도 살벌합니다. 조금이라도 삐끗했다가는 봉술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며 삼덕은 소림 35방의 모든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你能够在短短的5年中，在少林35方修炼成功， 방장 스님은 삼덕에게 我正式升你为35方中任何一方的副主持。 게으러운 주지 스님이 막아섭니다. 1000年不能贸然从事，给他任何兵器，能过得我柳叶借刀，就是让他当任何一方的主持，也无不可。啊，弟子不敢无礼。 삼덕은 게으러운 주지 스님과 겨루게 되죠. 进招！ 삼덕은 패배를 인정하고 다시 밤을 새우며 연습을 하게 됩니다. 무기를 바꿔 들고는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만반의 전략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삼덕의 전략은 실패하죠. 삼덕은 또다시 패배하게 됩니다. 낙심한 삼덕이 다시 연습을 시작하는데 막는 순간 다시 공격이 이어진다면
삼덕은 직접 만든 삼절곤을 들고 다시 한번 게으르원 주지 스님과 겨루게 되죠. 삼덕은 게으르원 주지 스님을 이겨버립니다. 方丈师兄，三德可以做任何一方的主持。 삼덕은 36방의 주지가 되겠다고 합니다. 36房是 하지만 36방은 없는 방이죠. 삼덕은 36방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림사의 무술을 전파하려고 했던 겁니다. 삼덕의 마음을 알아챈 방장 스님은 说你敢与我顶撞？ 삼덕을 꾸짖는 척하며 속세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方丈，弟子愿罚。 삼덕은 사라져버린 자신의 옛 집을 찾아가죠. 叫一声，大师啊，他们全都死光了，葬在东门外乱葬岗。 무덤을 찾은 삼덕은 가족의 원수 당사묘를 만나게 됩니다. 逃得了？ 여기서도 당사묘는 한인들을 괴롭히고 있었죠. 对，大三呀， 삼덕이 등장합니다. 你还记得7年前封我书斋，拆我海为殿，杀我全家吗？你是逃犯刘玉德。삼덕은 당사묘를 쓰러뜨립니다. 你是佛门子弟， 당사묘는 뻔뻔하게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데 不能杀人。 和尚不能杀人，勿杀！ 그렇게 당사묘는 죗값을 받게 되죠. 삼덕은 무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속세 사람들을 하나 둘 모으기 시작합니다. 한인 대장장이가 청나라 병사들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안타깝게 보고 있던 삼덕은 싸움의 기술을 알려주죠. 삼덕의 가르침을 얻은 대장장이는 청나라 병사들을 물리칩니다. 对，用尾巴比较轻快一点。 한편 관청에서는 당사묘를 죽인 범인을 찾고 있습니다. 稍有可疑，就马上拉出去给我杀了。是， 무고한 한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全都杀了！住手！ 이때 삼덕이 등장합니다. "哪里学来的功夫？少林寺。嘿，嘿，嘿，这，快报个将军府！ 삼덕은 관청의 끝판왕 천달 장군과 최후의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삼덕은 삼절곤을 꺼내어 쌍칼을 든 천달 장군을 상대합니다. 삼덕은 천달 장군을 쓰러뜨립니다. 삼덕은 속세의 제자들을 모아서 소림사로 데려옵니다. 그렇게 자신이 만든 36방을 이끌어가게 되죠. 쿵푸 영화가 매력적인 이유는 보시는 분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화려한 무술 연기 혹은 현란한 액션 장면 등등 말이죠. 저에게도 쿵푸 영화를 좋아하는 저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게 쿵푸 영화는 꾸준한 단련과 또 성실한 노력의 중요성을 새삼 떠올리게 해주는 영화라고 할까요? 늘 작심삼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꾸준함과 성실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만 하고 살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것들과 맞닥뜨려야만 하죠. 그런데 어쩌면 내가 하기 싫은 그 무언가들은 사실 내가 정말 잘하고 싶어하는 것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잘하고 싶다는 그 압박감과 부담감이 너무 큰 나머지 나도 모르게 어느새 하기 싫다는 마음으로 변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삼덕이 이를 악물어가며 소림 35방을 통과하는 모습에서 저 역시도 제가 목표한 바를 향해 다시금 이 악물고 힘을 내보자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목표한 바, 또 뜻하신 바가 있으시다면 작심삼일을 한 10,000번 정도 반복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밀어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